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약 4년간의 침략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미국 중재 평화 합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다음 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장 해제와 비무장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 안보 및 사회 기반 시설 보호 소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열릴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영유권 주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의 마지막 주요 장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재 협상이 핵심 쟁점 하나로 좁혀졌지만 도네츠크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약 4년간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 중재 평화 합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고 간극은 존재하지만 최소한 쟁점들을 하나의 핵심 사안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며 아마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의 약 80에서 90%를 통제하고 있지만 크렘린궁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지 않고 있는 약 5천 제곱킬로미터의 추가적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증언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사안은 도네츠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 중재 협상 이후 나왔으며 당시 협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 간의 이례적인 대면 회담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현재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20개 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아부다비 회담에 참석했던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가 다음 협상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외교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부다비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다음 회담이 2월 1일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다음 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장 해제와 비무장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평화 구상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마스 무장 테러 단체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츠 대사는 또 평화 구상 2단계의 또 다른 축인 국제 안정화군의 도입과 함께 테러 조직 하마스와의 전쟁 2년 만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월츠 대사는 가자지구가 재건의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의존적 구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의 필수 공공서비스 복구와 경제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라미즈 알락바루프 유엔 중동 평화 프로세스 부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기회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사이버 안보 및 사회 기반 시설 보호 소위원장인 앤디 오글스 의원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열릴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청문회는 AI와 디지털 기반, 북한의 원격 IT 노동자 활용 실태를 주제로 오는 2월 10일 개최됩니다. 오글스 위원장은 23일 아마존과 링크드인,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CEO들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상인물 정보인 가짜 페르소나를 활용해 미국 원격 근무직에 침투하는 수법이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글스 위원장은 북한 요원들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신분으로 기업에 위장 취업해 핵심 보안망을 무력화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북한의 이런 활동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 목표와 맞닿아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오글스 위원장은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외교관 김수광에 대한 금융 제재 정보를 갱신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은 27일 공개한 대북 금융제재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의 금융기관 및 관련자들은 김수광 및 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계좌, 자금, 경제적 자원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금융제재 이행국의 허가 없이는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김수광 및 그를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과 합작 투자를 포함한 사업 협정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거나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내 불법 자금 세탁 및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따르면 김수광은 1976년 8월 18일 평양 출생으로 벨라루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영국 정부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정찰총국의 요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김수광은 부친인 김용남과 함께 기만적인 금융활동 패턴에 관여해왔으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수광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가족 명의로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배우자인 김경희 명의 계좌 등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 거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광은 2018년 4월 20일 영국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등재됐으며 2020년 12월 31일 영국 독자 제재 명단에 지정됐습니다. 김수광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목록인 특별 지정 대상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프랑스 재무부, 벨기에, 모나코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제재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8일 서울에서 미한 상용 방문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 기업 인력의 합법적 입국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 출장과 비자 절차를 원활히 하고 미국 근로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 부차관보와 김선영 한국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최근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포함해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의 허용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 기업으로부터 도입한 산업 장비나 공정과 관련해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거나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외국인 인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B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